좋은 영상, 좋은 샷 구성이란 뭘까요? 촬영을 잘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좋은 카메라를 잘 다룬다는 것, 멋진 앵글을 잘 잡아내는 것, 화려한 카메라 워킹을 잘하는 것. 이번 영상은 좋은 샷 구성을 위한 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촬영에 대한 모든 팁 지금 시작합니다. So fresh, so new. It's all for you. 안녕하세요, 카메라 담다입니다. 이번엔 좋은 영상 촬영을 위한 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촬영은 결국 빛의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카메라 유저분들이 빛을 컨트롤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영화나 광고처럼 전문 촬영 조명팀이 만들어내는 빛의 연출을 일반인 유저분들이 따라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럼 결국 뭘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전문 촬영 감독이나 미러리스 하나 들고 찍는 일반인 유저분들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자연광입니다. 예전 인물 촬영 시 자연광 활용법이나 시네마틱한 드론 영상에서의 자연광 활용법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요. 자연광 활용법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광뿐만 아니라 프레임 안에 담기는 것에 하이라이트와 안부의 적절한 조화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좋은 샷 구성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연광 활용법에 대해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광고 촬영을 20여 년을 해왔는데요. 카메라에 담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뜻하지 않게 유튜브를 통해 영상 제작을 해가 꽤 들어오는 편인데요. 기존에 하던 광고 촬영은 어느 정도 콘티가 나온 상태에서 이 콘티를 어떤 로케이션에서 어떤 장비와 어떤 조명 컨셉으로 잘 찍을지를 고민했다면, 그거와는 달리 유튜브를 통해 영상 제작을 해가 들어와 제가 작업한 영상들은 기획부터 촬영, 편집, 색보정까지 저 혼자 직접 다 하다 보니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되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얼마 전 인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업한 영상을 리뷰하며 촬영 전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영상의 톤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광고 촬영같이 전문 스태프들 수십 명을 동원해 장비를 동원해 만들어 찍은 것이 아니고, 보통 취미로 영상 촬영하거나 혹은 여행 유튜버들처럼 최소 인원의 최소한의 장비로 촬영하였기에 이 영상을 예시로 어떻게 찍었는지를 말하면 좋을 듯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어떤 조명 없이 자연광만을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스텝은 저까지 총 3명, 저, 메인 모델 1명, 포커스 풀러 1명, 이렇게 셋이 다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4가지 챕터로 정리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 전에 정확하게 어떤 톤 앤 매너로 갈지 미리 결정하자. 두 번째, 결정한 톤 앤 매너에 알맞는 촬영 스팟을 결정하자. 세 번째, 생각했던 톤 앤 매너에 맞게 촬영 스팟마다의 촬영 시간대를 미리 계획하자. 네 번째, 원하는 톤에 가깝게 촬영할 수 있게 프레임 안의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비율을 생각하며 촬영하자. 이렇게 4가지만 염두에서 촬영해도 분명 촬영 결과물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만 봐선 선뜻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막 영상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촬영 전에 무엇을 고민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 질문들 중에 꽤 중복적으로 보이는 글이 레퍼런스 영상을 제시하며 이런 영상의 톤은 어떤 카메라를 써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는 이런 톤 못 만드나요? 이런 질문들을 꽤나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질문들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촬영 전 자기가 원하는 영상의 톤 앤 매너가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출발입니다. 물론 영상의 톤을 결정짓는 것에 카메라의 기종과 렌즈 등이 일정 부분 좌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영상의 톤 앤 매너를 좌우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프레임 안에 담겨질 피사체와 백그라운드의 조화, 즉 미장센과 그리고 빛입니다. 어떤 톤 앤 매너로 갈지 결정하자. 이 점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아무 계획 없이 우선 찍어놓고 편집 단계에서 이 소스를 어떻게 색보정할까 고민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왜 내가 촬영한 영상은 전문가가 만든 레퍼런스 영상처럼 멋진 톤이 안 나올까, 이렇게 골머리 썩어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이 촬영 전부터 원하는 톤 앤 매너를 결정하고 그걸 감안해가며 촬영하기란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필요한 단계이며 이런 것들이 쌓여가며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톤 앤 매너를 미리 결정하고 촬영을 계획한다면 이 장소의 미장센과 빛이 내가 생각한 톤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촬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천시 영상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전의 적절한 조화에 중점을 두되 컨트라스트가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라이브한 톤을 생각하며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델 의상이나 소품의 원색 계열 컬러를 강조해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천시 영상을 위해 제가 선택한 장소는 크게 계양로거리, 동화마을, 월미도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톤 앤 매너가 잘 표현되기에는 넓고 탁 트인 장소보다는 골목골목을 담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양로와 동화마을을 메인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계양로거리, 오후에는 동화마을, 늦은 오후에 일몰의 월미도, 이렇게 찍어야겠다 러프하게 생각하고 장소 헌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제가 사전 장소 헌팅을 다니며 어떻게 광선 체크를 했으며 촬영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미리 촬영 스팟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이 영상의 초반부에 나오는 계양로거리인데요. 이곳에 대략적으로 해가 어느 방향으로 뜨고 지는지 일출일몰 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일출일몰 지도라고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촬영 스팟을 검색하고 촬영 날짜를 입력하면 몇 시에 어느 방향에서 해가 뜨고 몇 시에 해가 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계획한 날은 6시 15분에 해가 뜨고 오후 6시 43분에 해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략적으로 오종광을 이용해서 제가 생각한 톤 앤 매너의 샷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촬영 전 사전 헌팅을 다녀올 수 있다면 장소 헌팅 시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광선 체크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장소 헌팅 시 자주 사용하는 선시커라는 어플인데요. 광선 체크하려는 날짜와 로케이션을 선택하면 일출일몰 값과 어느 방향에서 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로를 직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의 자세한 설정 값과 사용법은 따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했었던 촬영 전에 정확하게 어떤 톤 앤 매너로 갈지 결정하자.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 공간이 내가 생각했던 톤 앤 매너와 어울리는지, 어울리는 장소라면 어떤 시간대에 촬영해야 내가 원하는 톤으로 잘 담을 수 있을지 판단되실 겁니다. 이 골목의 광선을 보면 6시 15분에 해가 떠서 8시 이전까지는 대부분 섀도우 존일 것이고 대략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햇살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10시 넘어서부터는 오른쪽 벽면은 섀도우가 지기 시작하고 왼쪽은 아직 해가 달 듯 합니다. 대략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가 제가 생각한 톤 앤 매너와 잘 어울릴 광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시 정도까지 현장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촬영 준비해서 9시부터는 촬영을 시작할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 스팟마다 내가 생각한 톤 앤 매너에 맞는 광선을 생각하며 촬영 계획을 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사전 장소 헌팅을 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찍을지 앵글을 직접 잡아보지는 않습니다. 찍고자 하는 공간에서 제가 생각한 샷을 담기에 몇 미리 화각의 렌즈를 필요로 할지 정도만 러프하게 고민해보고
헌팅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어느 시간대에 인물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백그라운드로 두고 촬영하면 좋을지를 봅니다. 그것들을 모아 촬영 당일 몇 시에 어디를 찍고 다음 장소까지 몇 시까지 갈지 타임테이블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 전 촬영 계획을 세운 타임테이블입니다. 광고 촬영 같은 경우 20분, 30분 단위로 디테일하게 샷 바이 샷 타임테이블을 정리할 때도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위해 따로 콘티까지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톤 앤 매너로 촬영해 어떤 편집감으로 영상을 만들지 러프하게 머릿속에 정리만 해두고 크게 이 장소는 몇 시에 촬영하고 다음 장소는 몇 시에 촬영할지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만 계획했습니다. 러프하지만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찍고 몇 시까지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겠다라는 촬영 계획을 짜두면 원하는 좋은 그림을 담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인천시의 영상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전의 적절한 조화에 중점을 두되 컨트라스트가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라이브한 톤을 생각하며 촬영했습니다. 이제 촬영본을 보며 제가 어떻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비율을 생각하며 촬영했는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골목을 첫 촬영 스팟으로 잡고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시작은 섀도우전에서 인물을 스타트하게 하고 사거리에 인물이 위치했을 때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아 역광을 이용해 촬영할 수 있도록 인물 동선을 짜봤습니다. 처음부터 빛을 받는 곳에서부터 인물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섀도우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햇살을 받으면 좀 더 드라마틱할 듯하여 그렇게 디렉션을 줘봤습니다. 이 씬은 제가 생각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조화가 잘 표현된 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물 동선에서 섀도우존에서의 인물, 역광에서의 인물, 측광을 이용한 인물 등 한 씬에서 조화롭게 잘 표현된 듯 합니다. 만약 제가 생각했던 톤앤매너가 이와 다른 톤앤매너였다면 이 씬은 샷 구성 자체가 완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래서 촬영 전 톤앤매너를 결정하고 가면 촬영 당시 샷 구성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곳은 첫 장면 바로 옆 골목인데요. 이곳 역시 오존광을 이용해 역측광과 사이드광을 활용해 인물을 촬영해봤습니다. 프레임 안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비율을 고루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프레임 안에 안부부터 명부까지 고루 담길 때 힘있고 깊이감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한 톤앤매너에 어울리게 모델 의상에서도 컬러감을 줘봤는데요. 촬영 전 장소 헌팅을 마치고 영상 전체의 톤앤매너를 고려해 의상도 장소별로 준비해 촬영해봤습니다. 이렇듯 영상의 톤앤매너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카메라 기종과 렌즈의 종류에서 오는 것보다는 프레임 안에 담기는 피사체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좋은 카메라와 좋은 렌즈를 썼으니 이런 톤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물론 영상 톤앤매너를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카메라와 렌즈가 영상의 톤을 만드는 데 한몫한 건 맞지만 굳이 비율로 따져보자면 카메라와 렌즈는 20%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의 톤앤매너를 결정짓는 나머지 80%는 제가 생각한 톤앤매너에 잘 맞는 장소 셀렉과 촬영 시간대 그리고 의상과 소품 그리고 영상 컨셉에 맞는 카메라 무빙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필터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었는데요. 댓글로도 남겼었지만 티펜사의 블랙 FX와 블랙 프로미스트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필터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이것까지 이번 영상에 같이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어 필터 관련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촬영 전에 이번 영상은 어떤 톤앤매너로 가면 좋을지 먼저 결정하고 그에 알맞는 촬영 스팟을 결정하고 그 공간을 어떤 시간대에 촬영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결정하고 촬영 당시에는 내가 생각한 톤앤매너에 맞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적절한 비율을 생각하며 촬영하면 됩니다. 물론 때때로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코 말씀드린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행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가정해보면
가고자 하는 장소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찍었을 때 어울릴 만한 톤 앤 매너를 촬영 전에 결정하고 그 톤 앤 매너에 맞게 장소별 촬영 시간대만을 미리 계획해 촬영한다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찍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샷 구성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영상 톤 앤 매너에 있어 샷 구성이나 카메라 무빙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상은 라이브한 핸드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영상은 부드러운 카메라 워킹이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영상은 정적인 픽스샷이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촬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다시